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미술.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냐? 졸업식 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내 학위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언니는 웃으며 덧붙였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제대로 된 직업이나 구해.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그 조롱이 나를 파괴한 게 아니라 재탄생시켰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그날부터 나는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홀로 살았다. 홍대 근처 낡은 빌딩 3층.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내 방 안은 고요했다. 매일 아침 나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가족은 나를 꿈쟁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의 척도는 돈과 지위였다. 어머니는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고 언니는 유명 로펌 변호사로 이미 완벽한 딸이 됐다. 나는 그들의 실수였다. 미대에 들어간 순간부터 어린 시절부터 나는 그림을 그렸다. 가족 사진 속에서 유일하게 웃는 아이, 그것이 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게 변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미술 따위는 포기해. 공부나 해. 나는 순종했다. 아니, 순종하는 척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도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어느 날 스튜디오에 우편물이 도착했다. 평범한 갈색 봉투. 발신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큐레이터. 손이 떨렸다. 열어보니 내 최근 작품 가족의 그림자에 대한 초대장이었다. 귀하의 작품은 현대 한국 미술의 깊이를 드러내며 우리 컬렉션에 영감을 줍니다. 뉴욕 방문 부탁드립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내 그림을 봤다. 온라인 갤러리에서?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 그날 밤 나는 캔버스를 다시 들여다봤다. 가족의 그림자. 검은색과 회색 톤으로 물든 가족 초상화. 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세밀히 보면 균열이 보인다. 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 언니의 눈동자에 새겨진 야망.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복수였다. 가족의 비밀을 폭로할 무기.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받았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메트로폴리탄에서 연락 왔어. 침묵. 그러더니 웃음소리. 또 그 미술. 정신 차려. 내 아버지처럼 성공하려면 직장 구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이 필요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그림을 포장했다. 뉴욕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서울에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 의 가족이 나를 버린 대가로 나는 그들을 무대 위에 올릴 것이다. 영원히. 스튜디오를 나서며 옛 추억이 스쳤다. 10년 전 아버지의 사업 파탄 직전.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 집안을 지켜야 해. 내가 책임져. 나는 알았다. 그가 저지른 범죄. 세금 탈루, 뇌물. 나는 그 증거를 숨겼다.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제 내 차례야. 비행기에서 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다음 작품 아이디어. 배신의 캔버스. 가족의 얼굴을 왜곡된 형태로 그릴 계획이었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인정받는 순간 나는 그들을 초대할 것이다. 오라. 내 성공을 바라. 하지만 그 초대는 함정. 그림 속에 숨긴 그들의 비밀. 뉴욕에 도착한 첫날, 공기가 차가웠다. 센트럴 파크를 걸으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둠이 드리웠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하다. 어쩌면 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큐레이터 미셸과 만났다. 그녀는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의 프랑스계 미국인. 당신의 작품은 충격적이에요. 가족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생생히.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제 삶입니다. 그녀는 모른다. 이 그림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전시 준비가 시작됐다. 내 작품이 메트로폴리탄의 현대아트 섹션에 걸린다. 뉴욕 타임스 기사도 나올 터 가족에게 연락할 때가 됐다.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냈다. 가족 여러분, 제 전시회에 오세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올 것이다. 호기심에, 아니면 후회에. 전시 당일이 다가왔다. 나는 호텔방에서 불면의 밤을 보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깨어나 보니 땀이 흥건했다. 복수는 나를 삼키고 있었다. 전시회장 입구에 서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거대한 홀, 천장부터 바닥까지 빛나는 조명 아래 내 작품이 걸려 있었다. 가족의 그림자. 관람객들이 속삭였다. 이 한국 작가, 대단해. 가족의 고통이 느껴져 나는 벽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다. 성공에 맛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은 왔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공항에서부터 따라온 듯 그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내가 한 짓이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웃었다. 네, 여러분을 위해 그렸어요. 언니가 다가왔다. 이 그림. 왜 이렇게 생겼어? 우리 얼굴이 왜곡됐잖아.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모른다. 이 왜곡이 단순한 예술이 아님을. 우리는 홀 한가운데로 갔다. 관람객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아버지가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 미친 짓 그만둬. 하지만 늦었다. 나는 큐레이터를 불렀다. 미셸이 마이크를 들고 소개했다. 이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 트라우마를 반영합니다. 가족의 배신과 숨겨진 비밀, 관람객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저녁 파티에서 폭로가 시작됐다. 나는 토크 세션에 올랐다. 이 그림은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성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나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홀이 조용해졌다. 언니가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미쳤어. 하지만 증거는 이미 공개됐다. 내 핸드폰에 저장된 옛 문서들. 세금 탈루 증빙, 뇌물 기록. 내가 10년간 숨겨온 것. 아버지가 무너졌다. 왜 이제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버렸으니까요? 내 꿈을 조롱했으니까.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하지만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키기? 그 범죄로 나는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한 나. 파티는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국 기업인의 딸, 아버지 범죄 폭로, 헤드라인이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안, 침묵. 언니가 말했다. 너 때문에 다 끝났어. 우리 인생 망쳤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 여러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가 내 방을 찾았다.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문을 열었다. 용서. 그럼 왜 나를 미술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나요? 왜 내 삶을 망가뜨렸나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업이 무너질까 봐 내가 희생양이 됐어. 희생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뉴욕 타임스가 나왔다. 예술이 폭로한 가족의 어둠 한국으로 소식이 퍼졌다. 아버지의 회사 주식이 폭락했다. 언니의 로펌은 클라이언트를 잃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에서 추가 계약 제안이 왔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복수는 빈 껍데기였다.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기다렸다. 당신의 복수, 정당합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진실은 칼날. 나도 베인 몸. 집에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은 텅 비었다. 가족이 떠났다. 테이블 위에 편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질게. 미안,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스튜디오로 돌아와 캔버스를 펼쳤다. 새 작품. 빈 의자들. 가족의 자리가 비어있는 테이블. 이번엔 어둠이 더 깊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서울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림자의 유산. 메트로폴리탄의 성공 덕에 후원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 가족 소식은 없었다. 아버지는 은둔 생활, 언니는 로펌을 그만두고 해외로 갔다. 어머니는 병원 신세. 내 복수의 대가. 개인전 오프닝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아버지의 옛 동료, 김 회장. 그는 미소 지었다. 내 작품, 인상적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한테 미안한 짓 했어. 나는 물었다. 왜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범죄, 나도 관여됐어. 내가 폭로한 게 나를 구한 셈이지. 충격. 아버지의 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더 큰 음모. 그날 밤,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았다. 함께 일하지? 내 예술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어. 돈, 명예?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일 터. 나는 거절했다. 저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복수의 후유증. 외로움. 어느 비 오는 밤,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도와줘. 임신했어.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임신. 그녀의 완벽한 삶이 무너진 증거. 나는 망설였다. 왜 나한테? 넌 강해졌으니까. 나처럼 약하지 않으니까. 약하다. 그 단어가 나를 웃게 했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언니의 배는 살짝 부풀어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야. 하지만 난 그를 용서할 수 없어. 그녀가 울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아이는 무슨 죄? 그 순간 복수의 균열이 생겼다. 가족의 피가 흐르는 아이, 나도 언니의 일부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쏟아졌다. 나는 우산 없이 걸었다. 물방울이 눈물을 씻어냈다. 어쩌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 다음 작품을 그렸다. 혈연의 실. 빨간 실로 연결된 인물들, 끊어지려는 순간. 갤러리에서 이 작품이 화제였다. 비평가들은 말했다. 이건 용서의 예술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갈등. 김 회장이 다시 찾아왔다. 내 언니, 도와줄게. 조건은 내 작품 사용, 거래. 나는 수락했다. 왜? 언니를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 복수는 이제 보호로 변했다. 전시 후, 언니가 아이를 낳았다. 여아. 이름은 미소. 나는 고모가 됐다. 병원에서 그녀를 안았을 때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가 가족의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얼굴. 내가 다 망쳤어. 깨어나 보니 전화가 울렸다. 미지의 번호. 내 폭로, 후회할 거야. 위협. 누굴까? 김 회장. 아니, 더 깊은 어둠. 위협이 시작됐다. 익명의 편지. 스튜디오에 던져진 돌 윗 땀으로 은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 부족. 가족의 과거가 나를 쫓는 유령이었다. 아버지의 범죄는 더 컸다. 마피아 연루. 내가 모르던 사실. 조사 중 옛 사진을 찾았다. 아버지와 김 회장, 어두운 방에서. 배신의 증거. 나는 새 그림을 그렸다. 유령의 잔상. 그 속에 모든 비밀을 숨겼다. 이 작품을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날 터. 하지만 언니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언니가 말했다. 그만해. 우리 위해. 나는 외쳤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야. 갈등?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넌 여전해. 복수광. 뉴욕으로 다시 갔다. 메트로폴리탄에서 특별 전시. 이번엔 혈연의 실 시리즈. 오프닝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늙고 야윈 모습. 용서해달라. 그는 무릎 꿇었다. 홀이 술렁였다. 나는 끌어안았다. 아빠. 왜 이제야? 그의 고백. 김 회장이 날 협박했어. 내가 폭로한 게 날 구했지만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증거를 줬다. 김 회장의 범죄 파일, 복수의 순환. 파티 후, 김 회장과 대면. 내 게임 끝났어. 그는 웃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 가족 다 파괴할게. 총성 같은 소리. 아니, 폭발. 건물 밖에서 차가 불타는 냄새. 경찰이 왔다. 김 회장 체포. 그의 네트워크가 무너졌다. 나는 영웅이 됐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서울로 돌아와 가족이 모였다. 오랜만의 식사. 아이가 웃었다. 고모, 평화. 하지만 내 눈엔 균열이 보였다. 새 작품. 치유의 균열. 가족의 얼굴. 상처 입었지만 아물기 시작. 1년 후, 모든 게 변했다. 나는 국제미술상 수상자. 가족은 재건중 다버지는 자서전을 썼다. 배신의 그림자. 내 작품에서 영감. 언니는 아이와 함께 새 삶.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어느 날 DNA 테스트 결과. 아이는 내 친딸이 아니었다. 언니의 거짓. 그녀가 아버지의 비밀을 숨기려 나를 이용했다. 미안. 널 믿었으니까. 이 그녀의 눈물.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배신. 나는 그림을 불태웠다. 혈연의 실. 재에서 새 작품. 자유의 불꽃. 결말은 나는 떠났다. 유럽으로. 가족에게 편지. 용서하지만 잊지 않아. 우리는 모두 잘못됐어. 독자여, 누구의 편이냐? 나의 복수, 가족의 후회. 논쟁의 여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내 작품이 여전히 걸려 있다. 영원한 증언.